쌍방울과 그리고 경기도의 이화영 평화부지사 이 두 사람 측에서 경기도와 관련해서 이 대북 사업 거기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랬고 또 이화영도 그거는 쌍방울의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쌍방울이 한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북한을 보냈는데 이게 전부 다 쌍방울이 자체적으로 보낸 걸로 하고 선을 쫙 그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화영이 개입되어 있고 이 이화영은 기본적으로 경기도의 의사결정권자가 아닙니다. 부지사니까 최종 결정은 지사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쌍방울에서도 이게 이재명의 평양 방문 비용 해서 300만 달러 또 이 스마트폰 대납한다고 해서 500만 달러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경기도와 관련된 사업인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지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 거다 이렇게 해서 쌍방울 측에 다 넘기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재명이 여기에 방북 관련된 것에 뭔가 굉장히 불안하다 그리고 관련돼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재명 대표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실 직원이 이화영 평화부지사였던 그 측근에게 방북 관련된 자료를 빼내달라 이렇게 하고 그걸 직접 받은 걸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관련이 없으면 방북 관련 자료를 이재명이 왜 받아보겠는가. 특히나 거기 더불어민주당 지금 당 대표인데 그 당 대표실에 있는 직원을 통해 가지고 이화영 측근에게 방북 관련 공문을 빼내달라 이렇게 해서 실제로 찾아서 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야말로 이재명이 개입되어 있는 또 다른 증거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재명 대표실 직원이 이재명의 쌍방울 대북 송금 등의 연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화영의 최측근인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관련 공문을 요청해서 받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요청에 따라서 신 전 국장이 경기도 공무원에게 해당 자료를 찾아달라고 했고 실제로 그 자료를 확보해서 당 대표실 직원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국회 법사위 소속의 유상범 의원을 통해 신모 국장에 대한 영장, 이 공소장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잘 적시되어 있습니다. 자,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민주당 당 대표실에 근무하는 관계자 A씨가 지난달 2월 1일 날, 지난 2월 1일입니다. 지난 2월 1일 날 쌍방울과 경기도가 연관된 스마트폰 비용 500만 달러 대납 사건과 그리고 경기도 지사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밀반출해서 북한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는데 당시 이재명이 그 당시 도지사였고 그 지금 이 이재명의 연루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 이 당 대표실에 있는 관계자 A씨가 신 전 국장에게 공문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당시 신 전 국장은 경기도에서 나온 뒤에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이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당에 있던 A씨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신 전 국장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경기도가 북한의 경기도지사의 방북 초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찾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신 전 국장은 경기도 평화협력국 평화협력과에 일하는 임기제 공무원 B씨에게 자료를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방에 있는 A씨가 지금 신 전 국장에게 텔레그램 보내가지고 그 자료를 달라. 북한의 경기도지사의 방북 초청 요청하는 공문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신 국장이 자기 직원에게 그걸 자료를 전달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B씨는 경기도 내부망에 접속해서 자료를 찾았고 세 번의 시도 끝에 민족협력사업협의와 우호정진을 위한 경기도 대표당 초청 요청이라는 공문을 확보해서 신 전 국장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대장동 게이트라고 불리는 이 개발 사업에 관련해서 많은 민간인들이 수익을 받았는데 자, 거기 지금 크게 등장하는 뭐 업체와 이름을 보면 화천대유가 있고 거기 또 특수관계회사인 천하동인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에 화천대유에 투자했던 사람으로서 영화배우 박종훈 씨가 전주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관계회사를 통해서 투자를 했고 돈을 빌려줬다고 하는데 그 빌려받은 회사가 이 회사에 화천대유에 투자를 해서 그래서 많은 이익을 올렸다. 뭐 328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권순일, 박영수, 또한 김순남 검찰총장 이런 식으로 아주 법조계에 유명한 사람들 또 그리고 관련되는 인물들이 하나둘씩 새롭게 계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 대표인 이한성 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의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 대표인 이한성 씨가 이재명 지사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대표이사의 킨텍스 대표이사입니다. 일산에 있는 킨텍스 대표이사의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화영 대표는 2004년 열린우리당, 현 더불어민주당이죠.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당선이 됐고, 그는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도 불립니다. 자, 이화영 대표는 이한성 씨에 대해서 17대 국회에서 의원과 보좌관으로 일했던 사이는 맞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후배로 알게 돼서 일을 같이 했지만 벌써 15년 전의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천화동인은 이 경제지 부국장을 지낸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가 100% 지분을 소유한 관계회사입니다. 천화동인 1호를 비롯해서 2호, 3호 해서 모두 7호까지가 있는데 SK증권을 통한 특정 금전 신탁 방식으로 투자에 참여해서 최근 3년간 3,463억 원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가 받은 이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한 3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그 1000배가 되는 3,400억 정도를 받았으니까 어마어마한 수익률이다. 그래서 천화동인 1호는 그중에 1,208억 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화영 대표는 2018년 6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지사 당선된 이후에 지사직 인수위원회 기획운영분과위원장을 시작으로 해서 같은 해 7월 달에는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 아주 가깝게 지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대표와 이한성 씨 그리고 김만배 씨는 모두 성균관대학교 출신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이한성 씨를 포함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의혹 관련 관계자 17명에 대해서 국정감사 정인 출석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인이라고 채택 안 된 이유는 이렇게 정인은 이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합의를 보기 전에 우리는 17명의 국정감사 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걸 더불어민주당에서 받아주면 정인이 채택되는데 받아주지 않을 경우에는 정인으로 채택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17명의 명단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관리본부장 그리고 김만배 씨 또 남욱 천화동인 4호 이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남욱 변호사인데 부인은 MBC 기자라고 하는데 이 MBC 기자가 여기뿐만 아니라 위례에 이런 비슷한 이 관련 회사에 투자하고 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